안녕하세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시골 마을,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상배기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순이 여사님은 6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틀 무렵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커다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저 멀리서 까치가 울어대네. 누가 온다는 거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올해 들어 더 심해진 무릎 통증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남편 김상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약 먹을 시간이야.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된 지 3년째 그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제일 건장하고 목소리 큰 남자였던 그는 이제 침대에 누워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라도 먼저 가면 안 되겠다. 누가 널 돌봐주겠니?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술에 취해 돌아와 그녀를 괴롭히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오이, 어제 장에서 사온 두부로 간단한 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약을 정리하면서 문득 서울에 사는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출장이 잦았고 둘째 동희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했습니다. 막내딸 미경만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그것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 아버지도 여기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미경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낯선 곳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이 한옥은 그들의 역사가 담긴 보금자리였습니다. 오전 약을 챙겨 들고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이 겨우 눈을 뜬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일어났네. 약부터 먹어. 그녀는 남편의 입술에 약을 물리고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 점심 먹고 휠체어에 태워서 마당에 좀 나가자.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어깨에 느껴지는 통증을 참으며 남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꿈에 우리 첫 만남을 봤어. 기억나? 장에서 처음 봤을 때 당신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녀의 이야기에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보건소 의사가 순회 진료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잘됐네. 여보, 오늘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자. 한 달 전부터 기다려온 날이야. 그녀는 남편의 외출복을 꺼내어 정성스레 입혔습니다. 휠체어에 그를 태우고 마당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마당 한편에 피어있는 복숭아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 그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순일 씨, 오늘 상배 씨 모시고 어디 가시나?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마을회관에 의사선생님 오신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 길이 경사가 있어서 혼자 휠체어 밀기 힘들겠네. 이장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남편의 휠체어를 구석에 밀어넣고 그의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곧 의사선생님 만날 거야.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최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다. 상배는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 요즘은 눈빛도 더 또렷해지고 가끔 미소도 짓네. 그녀는 희망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녀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꼼꼼히 진찰한 후 그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거 보기 득봅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도움 안 주시나요? 애들은 다 서울에 있어서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순희 씨도 본인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낯선 사람을 불편해해서요. 의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어깨 통증을 위한 파스를 몇 장 처방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양순희 여사님은 문득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마을에서 함께한 세월, 아이들을 키우며 밤새 일하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그녀 곁에 있는 남편과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 겪었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다행이야.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 마을길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순희 여사님은 일찍 일어나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죽을 먹인 후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봄날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들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도 장터에 도착하자 봄나무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에게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봄동, 냉이, 달래 등 봄나무를 구경하며 남편이 좋아하던 취나무를 샀습니다. 나물 판매대에서 만난 이웃은 남편의 건강을 물었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부와 생선도 구입한 그녀는 시장 한쪽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첫째 동서는 작년 추석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했고 둘째 동희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막내딸 미경만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늘 서울로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장 구석에서 움츠러든 하얀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의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지만 본래는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개는 누구 개인가요? 아, 저 개요? 연마을 김신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개예요.
일주일째 여기서 배회하고 있어요. 상인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국수 가게에서 육개장 국물을 조금 얻어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국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나랑 같이 갈래? 놀랍게도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이 개를 데려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운 후 집은 너무 조용했고 말동무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으로 들어서자 백구는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개를 데리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 아이 이름은 백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남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뚜렷한 반응이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백구를 데려온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백구를 위해 마당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동선아, 동희야, 미경아.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스쳐갔지만 이제는 백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순이 여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을 내다보니 백구가 아직 자리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약을 챙기고 죽을 쓰는 동안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구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백구에게 물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마셨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백구의 더러운 털을 보며 깨끗이 씻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을 목욕시키는 날이었기에 백구의 목욕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는 남편을 일으켜 앉히고 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긴장했지만 백구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백구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뚜렷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백구가 마음에 드나 봐? 남편의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 변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된 이후로 남편의 표정은 대부분 무표정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도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후 양순이 여사님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도 그녀를 따라 나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동안 백구는 마당을 탐험하다가 이내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반려동물이었지만 그녀는 백구의 존재가 묘하게 위안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양순이 여사님은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봄나물로 죽을 쓰고 백구에게는 남은 밥과 약간의 반찬을 섞어주었습니다. 백구는 감사한 듯 꼬리를 흔들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따뜻했고 백구는 주변을 맴돌다가 남편의 휠체어 옆에 앉았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남편의 손에 백구의 머리를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백구가 좋은가 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백구는 남편의 손길에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양순이 여사님은 마을 우체부가 배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막내딸 미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다음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특히 백구를 데려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양순이 여사님은 남편을 돌본 후 자신의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그녀가 마련해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백구의 하얀 털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백구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백구와 함께하는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상에 백구라는 존재가 더해져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멀리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말에 오겠다는 미경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미경에게 백구를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상배가 혼자서 일어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 개월 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상배는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순자는 백구의 존재와 남편의 변화 사이에 연관이 있을지 생각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양순이 여사님은 마당에서 백구의 목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던 백구가 이제는 그녀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더러웠던 흰 털이 깨끗해지자 백구는 마치 다른 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백구를 말린 후 마당에 널어둔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동희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둘째 아들 동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제가 이번에 전자회사의 과장으로 취직했어요. 양순이 여사님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희는 다음 달에 고향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온 그녀는 백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동희가 전화했어.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백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문득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쑤시고 아프던 무릎이 오늘따라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여기며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에 사는 김씨 할머니가 방문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을 들고 온 김씨 할머니는 마당에서 노는 백구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순이야, 이게는 어디서 데려왔니? 양순이 여사님은 시장에서 백구를 만난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얀 개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어. 우리 마을 박씨네도 몇 년 전에 하얀 개가 들어왔는데
병석에 있던 박 씨가 그 후로 일어나 걸었다더라. 김 씨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부터 우리 마을에선 하얀 털을 가진 개는 영물이라 했어. 사람의 아픔을 알고 치유해 준다는 말도 있지. 양순이 여사님은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백구를 데려온 이후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하면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동의의 전화, 무릎 통증의 완화, 그리고 남편의 미세한 반응들. 모두 백구가 온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그녀는 남편의 저녁약을 챙겼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먹이는 동안 그녀는 문득 남편의 표정이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순이 여사님은 자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온 후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남편의 표정 변화, 둘째 아들의 연락, 무릎 통증의 완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평온함을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마당에서는 백구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문득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그녀의 가족에게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녀를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미경이 주말에 온다고 했으니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동희의 소식을 미경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백구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사라진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보고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백구를 소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깨어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아 미경이 오늘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양순이 여사님은 남편 상배 씨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박죽을 끓였고 남편이 예전에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남편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먹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배 씨가 갑자기 손을 뻗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떡해. 양순이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배 씨는 천천히 죽그릇으로 숟가락을 가져갔고 조금 흘리기는 했지만 스스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요. 백구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백구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요 녀석 내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이런 일이 다 생기네. 백구는 그저 고요하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빛이 백구의 하얀 털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순이 여사님이 잠에서 깨어나 남편의 방으로 갔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배 씨는 이미 깨어 혼자서 상체를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상배 씨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양순이 여사님이 방으로 들어서자 상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상배 씨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된 이후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상배 씨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양순이 여사님은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 마을 사람들이 양순이 여사님의 집을 찾아와 상배 씨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곧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낯선 젊은 부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인근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인데 마을에서 하얀 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 개를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양순이 여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그녀의 가족과 다름없었고 낯선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백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드릴 순 없지만 아이분을 이곳에 데려오시면 백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맙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약속대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9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백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할머니, 개가 무서워요. 아이가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백구는 착한 아이야. 절대 해치지 않을 거야. 백구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누워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백구에게 다가갔고 이내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아이의 손길에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부부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마당에 있는 아이와 백구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고 심지어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백구가 정말 아이를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분명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영혼의 눈빛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백구와 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의 제안에 부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백구를 안고 상배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배 씨는 이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 왔었지? 상배 씨가 물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배 씨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픈 아이였어요. 백구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요. 상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문득 백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위안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백구의 눈빛 속에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양순이 여사님의 집은 전에 없이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상배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백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정중히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백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소유한 박영우 씨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희 씨 하얀 게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더군요. 상배 씨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영호 씨의 방문 목적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를 저에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을 텐데요. 양순희 여사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박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가 짖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백구는 저희 가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박영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지폐를 보여주었습니다. 100만 원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그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백구는 그녀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기적과 같은 존재였고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준 따스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백구는 팔 수 없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결국 박영호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양순희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백구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구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기적만 바라는 게 싫구나. 너는 그저 우리의 친구일 뿐인데. 백구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백구가 그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동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백구에게 기적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배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영호라는 사람이 백구를 사겠다고 했어요. 100만 원이나 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상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했어. 백구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의 말에 양순희 여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백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아픈 아이를 데려왔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양순희 할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백구와 시간을 보낸 후 우리 아이의 열이 갑자기 내렸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웃기 시작했답니다. 여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런 급격한 회복은 처음 본다고 놀라셨어요.
검사 결과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백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 백구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해진 것이 중요하죠.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과일 바구니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양순희 여사님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무언가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딸에게 최근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백구로 인해 상배 씨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 아픈 아이가 갑자기 나아졌다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백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까지. 엄마,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온다면 엄마도 힘드실 텐데요. 미경의 걱정에 양순희 여사님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가져온 변화들이 신기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백구 덕분에 상배 씨의 건강이 호전되고 자신의 무릎 통증도 사라졌으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양순희 여사님은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단순한 개인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백구가 그녀의 가족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백구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인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팀 이상의 방문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아픈 가족을 위해 백구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그들의 사연을 모두 거절할 수는 없어 가능한 한 짧은 시간이라도 백구와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순희 여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백구가 점점 기적의 개로 여겨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녀에게 백구는 그저 가족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백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에서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양순희 여사님은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들어 미경과 자주 통화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경아, 요즘 백구 때문에 집이 너무 시끄러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백구를 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이번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아버지의 건강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미경이 오겠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백구를 부르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평소 좋아하던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백구야, 힘들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순희 여사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구가 늘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그녀는 마을길을 따라 백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터, 마을, 공원, 개울가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백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친 양순이 여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배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 백구, 없어졌어요. 상배 씨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해의 빛도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다리는 괜찮아요? 양순이 여사님은 남편의 상태가 더 놀라웠습니다. 상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백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양순이 여사님은 남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슬픔과 남편이 걸을 수 있게 된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구가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백구가 늘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위해 깔아두었던 낡은 이불을 접으려는데 이불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속고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복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식이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그 장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백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장식을 들고 상배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백구가 남긴 것 같아요. 상배 씨는 장식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왔던 거예요. 그의 말에 양순이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그들에게 다시 희망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연결을 선물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백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경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미경에게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백구가 온 날부터 사라진 오늘까지의 모든 일을, 그리고 백구가 남긴 복 장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엄마. 마치 동화 같아요. 미경의 말에 양순이 여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들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떠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양순이 여사님의 집에는 여전히 백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배 씨의 상태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짧은 거리를 혼자서 걸을 수 있었고 말도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방문한 의사는 상배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의사의 말에 양순희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백구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구가 떠난 후에도 그 효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주말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상배 씨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 휠체어에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미경의 질문에 양순희 여사님은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백구를 만난 날부터 백구가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일까지. 미경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버지의 회복을 보니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양순희 여사님은 백구가 남긴 복 장식을 미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경은 장식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옥비녀에 달려있던 장식 아니에요? 양순희 여사님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장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미경의 말대로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청록색 옥비녀에 달려있던 장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녀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맞아.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준 비녀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술에 빠졌을 때 팔았다고 생각했어. 상배 씨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비녀. 팔지 않았어. 내가 보관했어. 양순희 여사님과 미경은 놀라서 상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은 문득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제사 때 아버지가 그 비녀를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상배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어 양순희 여사님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항상 간직했어. 양순희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청록색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자 장식은 비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남긴 장식을 꺼내어 비녀에 맞춰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이런. 어떻게 백구가. 양순희 여사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백구가 이 장식을 찾아낸 것인지, 그리고 왜 그녀에게 남겨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양순희 여사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내가 술에 취해 당신을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 비녀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양순희 여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전의 상처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배 씨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양순희 여사님은 문득 백구의 기척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과 백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째 동성과 둘째 동희는 다음 주말에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마당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화해와 재결합을 이끌어낸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백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온 특별한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배 씨가 천천히 마당으로 나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치유의 기운은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순희 여사님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첫째 아들 동선이었습니다. 평소 해외 출장이 많아 연락이 뜸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아버지 소식 전해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내려갈게요. 양순희 여사님은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경의 이야기를 듣고 동선이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선에게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고 동선은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도 같이 오는지 물어봤더니 동희도 토요일에 내려온대요. 모처럼 가족이 다 모이네요. 동선의 말에 양순희 여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상배 씨도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양순희 여사님은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경이 함께 거들었고 상배 씨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는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따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동선의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동선과 그의 아내 두 아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온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동선은 마당에 서 있는 상배 씨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휠체어에 의존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발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선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오후에는 둘째 아들 동희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최근에 새 직장을 구하고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양순희 여사님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고 가족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경이 백구에 대해 설명하고 양순희 여사님은 비녀의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가족들도 상배 씨의 회복을 보니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에게 진짜 선물을 주고 갔어요. 양순희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백구가 단순히 상배 씨의 건강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동선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큰 변화가 있어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움과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 기회에 서울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집이 넓고 병원도 가깝고 아버지 치료도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양순희 여사님은 단번에 거절했을 제안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한옥은 평생을 함께한 보금자리였고 남편도 낯선 곳에서 지내기 불편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배 씨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양순희 여사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잠시 혼자 마당에 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비어 있었지만 백구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잠시 후 상배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로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 양순희 여사님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배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알 것 같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상배 씨의 말에 양순희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야. 그의 말에 양순희 여사님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배 씨는 옳았습니다. 그들이 이 한옥에서 보낸 시간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서울에 가보자. 얼마나 좋을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양순희 여사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치유 그리고 화합의 기운은 여전히 그들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양순희 여사님은 마당으로 나가 백구가 늘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상배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가 어디 있든 배고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국밥 그릇을 백구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울로의 이사를 준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양순희 여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어젯밤에 놓아둔 국밥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돌아온 것일까요?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았지만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러운 아침 바람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돌아왔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그릇만이 백구가 다녀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배 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변했고 양순이 여사님과 상배 씨는 서울 미경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청도의 한옥과는 많이 달랐지만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상배 씨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상배 씨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마당에 식물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백구를 위해 국밥 한 그릇을 자리에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 때마다 그릇은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양순이 여사님은 마당을 청소하던 중 백구가 자주 누워있던 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씨앗 몇 개가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본 적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씨앗을 그 자리에 심었습니다. 무슨 식물이 자랄지 봅시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동희가 서울의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시골집에 다녀왔는데 마당에 이상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하얀 꽃이 피어 있는데 이런 나무는 본 적이 없어요. 양순이 여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희의 말에 따르면 그 나무는 백구가 늘 누워있던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고 아직 작았지만 특이한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마치 백구의 털처럼 부드럽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은 그 나무를 백구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가 백구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나무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동희가 보내온 사진 속 나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꽃잎은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 양순이 여사님의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선, 동희, 미경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상배 씨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양순이 여사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시골 마당에 있는 백구나무의 묘목이에요. 미경이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어린 백구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감동의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베란다에서도 백구나무를 키우실 수 있어요. 동선이 말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백구나무를 베란다에 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떠난 후에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정말 고마워. 세월이 흘러도 백구나무는 꾸준히 자라났습니다. 매년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웠고 그 꽃은 마치 백구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상배 씨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순이 여사님은 종종 백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남긴 진정한 기적은 상배 씨의 건강 회복이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백구는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잊고 있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봄날 양순이 여사님은 베란다에 피어난 백구나무의 하얀 꽃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바람이 살짝 불어 꽃잎이 흔들렸고 그녀는 그것이 백구의 대답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많은 집이었습니다.